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1월도 2일째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꽃들이 인간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와 자유도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지금 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꽃을 다 짓밟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헌법도 좌향좌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 헌법에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이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죽이는 현장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 조안, 국회도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에 끌려가듯이 주사파에게 끌려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체제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 보수진영 무관심 속에서 좌편향 반시장 조항 대거 포함되어 있고 김형호 자문위원장 국가주도 강조한 사회주의적 개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것이 촛불 반란, 촛불 집회 때 등장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헌법 조항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사파 여적 임종석 문재인의 공산화가 지금 차곡차곡 하는데 저것이 이제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될 것입니다. 산자부 장관 올해 수출 증가율이 15.8%에서 4%대로 줄어든다. 한국 수출 급격한 추락 예상, 삼고 보호무역주의 등 영향이다. 이게 보호주의 영향이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안보를 죽이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산자부 장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주사파고 종북 간첩단이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라고 하는 말을 못할 따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갈라치기 미국엔 핵 단추가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고 남한엔 평창 대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의 분리 대응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올림픽 관련 메시지에 환영한다. 북중 동맹에 올라탄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는 것입니다. 저자가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반자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공동 운명체다. 북중 동맹에 올라탄 현상에 의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을 내치고 중국과 북한을 평창올림픽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 역사를 저 주사파 간첩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 똥돼지 김정은이가 핵을 가진 자의 오만 평창 갈 테니 한미훈련 중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임종석과 문재인 저 주사파 간첩들은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이 자들이 김정은 신년사 분석 전문가 정부가 북한 참가 집착하면 한반도 운전대에 넘겨주게 돼. 이 넘겨주려고 하는 짓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평창 참가 공짜 아니라고 못 박아 돈 내라는 것이죠.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어쩌면 저 흥진호에다가 돈깨를 달러를 싣고서 갖다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출발해서 21일 날 납포됐다고 하고 27일 날 돌아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온 자들이 어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하나같이 시꺼먼 옷을 입고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갔다가 왔는데 아마도 주사파 내지는 종북 간첩단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우리 요청에 3월 훈련 연기한 미국, 한국이 북 요구대로 움직이게 되면 한미 갈등에 남남 갈등 가능성 일각선 벌써 훈련 중단 검토해야 이게 문정인이라고 하는 저 여적, 문재인이라고 하는 여적, 임종석 여적의 목표입니다. 훈련 중단 검토해야 그렇게 해서 반미 촛불, 미군 나가라 등장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선수단이 들어온 상태에서 반미 촛불이 이제는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극기가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불로 반미 촛불이 등장하는 신호탄을 이 똥돼지 김정은이가 쏘았습니다.
여기에 놀아나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중에 분개 안 하는 자는 개돼지입니다.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는 개돼지 언론사가 됐고 개돼지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여적의 언론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선일보가 바른 말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정은이 제재 압박 수차례 비난 구체적 극복 대책은 제시 못하고 전 인민적 총공세 벌여야 주장을 하고 있다. 북침투한 한류와의 전쟁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북 제재의 타격이 커서 이제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반미 이것을 촛불 시위로 끌어내려고 하는 저 똥돼지 김정은의 역사를 봅니다. 핵을 22에 언급했고 김정은 6차례 신년사 중 가장 많았다. 이렇게 6차례 신년사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올해 핵 22에 언급한 것이 가장 많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일성처럼 회색 정장 따라하기 처음으로 인민지지 든든 표현했다. 남한의 최문순이가 북한의 문웅이를 만나서 2주일 전 중국서 평창 참가 접촉했다. 이게 강원도지사니까 평창에 와라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죠. 김정은 평창 참가 시사하자 청와대 시기 장소 형식 관계없이 대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환영 입장 미국과 협의 거친 것이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협의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달 15일엔 중국 쿤밍에서 6월엔 평양, 10월엔 강원도에서 남북축구 교류도 합의했다. 여권 대화 시작됐다 들떠 지난 1년 북도발엔 묻지마 기류. 이 종북 간첩단 주사파 23명이 청와대를 장악해서 저 사람들을 퇴거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제재로 인한 비핵화대화 아닌 핵 완성 전제로 한 북의도에 성급하게 말려들 우려도 지금 말려들고 있죠. 자유민주를 파괴하는 종북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과 최문순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재 거세지자 북한 평창을 선전장으로 활용할 듯하다.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황병소 최룡해 김양건 다녀간 후 NLL 교전, DMZ 사격 등 도발을 했다. 지금 이 짓거리를 합니다. 이 짓거리를. 2014년 천안 아시안게임 때 황병소 최룡해 김양건 깜짝 방문했다. 12시간 방문하고 1호기 몰고 와서 그해 5월 달에 청주에 공설운동장 건설하면서 발견된 북한 시체 5.18 때 들어온 439의 이 시체를 1호기에다가 태워서 보낸 거기에 김관진 이 안보실장이 황병소의 귀옛말로 잘 실어놨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했던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민영원단을 보냈었죠. 지금 이 선전장이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지켜보자. 중국 핵단추는 빼고 평창 참가만 부각하고 있다. 이 중국은 적국입니다. 명백한 적국입니다. 이 중국을 보고 동반자니 또 공동운명체니 이 한미동맹과 16개국 참전국들의 이 의사를 배신한 문재인과 임종석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이 쪼그라들고 국가주도 사회적 경제에 새로 넣고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종북 간첩단이 각 부처에 들어가서 태스크포스로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헌법 초안을 보면 경제 전문가 사실상 체제 전환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아니잖아. 이 조사나 체제 전환을 시도 이렇게 써야지 이 나쁜 놈들아. 징벌적 손해배상제 헌법에 명문화하고 국가는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해야 된다. 자연자원은 국민 공동자산으로 포함하고 과도한 국가 개입 정당화하고 시장경제의 근간 흔들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개돼지가 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합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안 중 논란이 될 노동권 경제 조항, 35조 2항의 무기 고용, 직접 고용,
기한 없이 고용하라는 거죠. 무한정으로. 고용 형태 다양해지는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다. 35조 3항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범위 불명확하다. 뭘 동일노동이고 뭘 동일임금이라고 하느냐. 35조 5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부당해고는 법률 판례를 통해 막아야 한다. 노동자 사업 운영 참여 보장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률로 정할 문제 국가의 토지 불평등 방지 의무 사유재산제와 충돌 가능성 국가의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적 경제 개념 자체가 불명확. 지금 사회주의 혁명이 이것 하나로 하는데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 문재인이가 이 일을 임종석과 함께 23명의 주사파 비서관급 이상과 함께 이 짓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개돼지된 국민 여러분, 이제 당신들이 개돼지가 되어 김정은에게 노예가 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하는 거죠. 경영 참여, 초안대로면 노조 천국이 된다. 무기 직접 고용이 명문화되면 기간 파견제 하도급 모두 위헌이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초안에 명시가 돼 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 굴뚝시대 패러다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용하나 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불보듯 대한민국 경제 죽이는 일을 이렇게 백주대낮에 합니다. 왜? 5천만 원 개돼지가 되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50대 언론사 때문에. 그나마 조선일보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홍준표가 넉놓은 사이 청와대 여당은 좌편향 개헌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개헌특위 표류속 유일 보고서 그대로면 자문위원대로 흘러가게끔 돼 있다. 한국당 권력구조 논의에만 집중하고 경제기본권 등엔 무관심 일관, 특위 회의에도 잘 참석 안 했다. 민주당 자문위원 참고하겠다. 문재인 개헌안에도 반영될 듯하다. 이 도둑놈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을 훔치고 있는 이놈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 자르고 건배하고 민주당 한국당 신년 인사회에 이 여족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 여족들을 방조하는 자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김형호 씨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대한민국 시기에 거꾸로 돌리고 있다.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약자보호 시대적 요구는 알지만 과도하면 헌법 기본정신 놓친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과 일치를 시켜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썼어야 옳다라고 봅니다. 자문위 경제분과 총 6명 중 4명이 진보 성향, 개떡이다. 종북 간첩단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봅니다. 여당이 주장해 자문위 30명, 53명으로 늘컸고 헌법 비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해갖고 기본권 및 총강 분과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 종북 간첩단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사회주의 헌법을 모방한 이 계획경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마 사람 중심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단어로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 또 프롤레타리아, 사람이 프롤레타리아죠. 이 근로 인민 중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또 여기서는 쏙 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문이 정작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는 결론을 못 냈다. 11명 중 7명 이원 정부제 지지, 2명 중임제, 2명은 내각제를 선언하고 있다. 임종석이 특사 앞두고 군수 내부들 잇따라 아랍에미레이트로 갔다. 야당 군 협력 갈등 수습용 아니냐. MB UAE 원전 이면 계획 없었다. 임종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내가 말 안 듣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UAE 원전 수주 과정과 관련해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될 만한 금전적 경제적 거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임 실장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가 목표가 아니죠. 이것은 네드벌룬이고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미우리 중러 기업 통한 북석유 밀수 문서로 확인. 러시아 기업
기업이 석유를 떼면 중국 기업이 북에 전달하고 대금을 러시아에 보내는 중개 역할을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결의를 위배하고 북한을 돕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중국을 향해서 동반자다,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여적질을 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형법 93조 사형에 처할 짓을 저들이 했습니다. 문제는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어서 저의 죄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은 문재인과 임종석은 여적죄로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삼겹살 회식 2과장 곤깃밥 하나 뺄 만큼도 안 걸었다. 그래서 배불뚝이가 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가용 타고 출근, 사무실 붙박이, 총 에너지 섭취량 4,170kcal인데 하루 5,491보 걸어 220kcal만 소비하고 있다. 운동하는 성인 매해 줄어든다. 40%만 일주일에 5회 걷기 운동을 한다. 2005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걷기 실천 3분의 2 수준 뚝이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지 건강해진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영호 과장의 하루,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출근길 900여 보를 걷는다. 오전 6시 45분 인천 자택에서 출발,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전 8시 성남 회사에 도착한다. 섭취 칼로리, 먹은 음식물 아침 식사 건너뛴다. 오전 업무 1200칼로리인데 오전 9시부터 12시 각종 사내회의 참석하고 커피 믹스 2잔 94kcal를 먹는다. 점심 식사 낮 12시부터 1시 30분 식사를 하는데 식당 왕복 800m. 그나마 이때 걷네요. 그렇게 해서 하루 에너지 섭취량 이렇게 되고 성인 걷기 실천율은 남성 여성이 이렇게 다 뚝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 문제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역세권 가까이 살수록 뚱뚱한 아빠 줄어들어. 왜? 걸으니까. 전철역까지 걷고 아래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운동 더 많이 하는데 한국 어르신 일본보다 신체 나이가 3.7세가 많다. 한국 간단한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는데 일본은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현상으로 일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는 정부. 그래서 조선의 칼럼 박성희 이대 교수가 썼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말해야 하는데 판관처럼 과거를 따지고 단죄한다.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면 미래 세대 부담 어찌 되는지, 전쟁 나면 어떡하나 물어도 정부는 미래의 생존에 침묵하고 있다. 여적 노스코리아 스파이 문재인과 임종석과 23명의 주사파 간첩들이 청와대를 장악해서 벌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미래는 없다. 오직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칠 일만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국내 정세입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분류하기를 즐겨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말도 세 가지 장르로 나누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사법적 장르, 현재의 가치를 논하는 제의적 장르, 그리고 미래의 정책을 말하는 정치적 장르, 그것이다. 법정에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과거 사건을 놓고 과거 시제로 다툰다. 이에 비해 정치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비전을 미래 시제로 펼쳐 보인다. 그들이 파는 건 꿈과 정책이다. 멋있게 들리지만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정치인의 말이 호황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간은 계속 과거에 머무는 느낌이다. 청와대 낡은 캐비넷 속 서류를 시작으로 국정원의 과거 자료가 파헤쳐지고 법원 컴퓨터의 파일도 열람되었다. 비밀 1급 비밀들이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인민위원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건설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킨 채 공론조사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1,500억을 임종석과 문재인에는 낭비했다. 이것을 저놈들 계좌에서 물어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이전 정부가 한 국제 간 협약의 내용이 중대 흠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포되고 이전 대통령의 정책 이행 과정과 다양한 과거 행적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한다. 그렇게 쏟아지는
행렬이 우리 사회를 과거에 붙들어두는 주문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는 모르는 것 같아. 몰라서 그러느냐. 대한민국을 안보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주사파 간첩단들이 벌리는 난동이다. 새해를 여는 1월이다. 1월 제뉴어리 어원은 문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 문의 수어신 야누스는 문의 안쪽과 바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얼굴을 지녔다. 지난해 새 정부가 새롭지 않았던 건 앞을 보고 한 일보다 뒤를 보고 한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정치인이 정치인다운 언어를 구사하기를, 그래서 미래를 직시하고 긍정하는 말이 넘치기를 기대한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정책이 아니라 밖으로 정식하고 뻗어나가는 정책을 보고 싶다. 우리 안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국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한다. 올해가 과거의 연장이 될지 미래의 출발점이 될지는 시선을 어느 쪽에 두느냐 선택에 달렸다. 옳은 말이지만 주사파 간첩단들이 장악한 23명의 비서관급 이상 34%를 장악한 이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의 정부에서는 요원한 일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상대로 남남 한미 균열을 노리고 나온 김정은이 지금 대한민국을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봅니다. 미국이 이제 선제 타격을 하기만 하면 내전의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자가 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 다음 달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이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며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11월 ICBM으로 평가받는 화성 15형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했고 돌이킬 수 없게 됐으니 대화하자는 것은 북이 핵무장 스케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핵 폐기와 상관없고 거꾸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남북 대화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고려해 인내하겠지만 북의 핵무장 위성의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는 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어느 순간에 한미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 계산도 당연히 들어있다. 김정은은 문재인 씨의 거듭된 대북 제의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그러다 핵무력 완성 선언은 유화적으로 나오고 있다.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핵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북핵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다. 북이 올림픽 참가를 막거나 남북 대화를 남남 한미 이간 책동에도 넘어가지 않고 북핵 폐기 없이는 남북관계에 미래가 없다는 확고한 자세를 지켜야만 한다. 정부가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중러 북밀무역 방치로 얻을 건 북핵 아니면 군사 충돌이다. 그 길로 가고 있죠. 삶을 질 내건 대통령 신년사 일자리 역설부터 해결을. 이자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임종석이 왜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에 보낸지도 아직까지 3번이나 뒤바뀌면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자가 이 문재인 여적 간첩입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입니다. 이거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일자리 역설부터 해결해라. 일자리 역설이 뭡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기업을 죽이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니 이거는 돈 주고 사는데 경제가 망가지고 우리가 세금은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제 차베스가 어딥니까?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리고 아르헨티나를 또 망가뜨리고 그리스를 망가뜨렸다는 이 무상 복지, 하여튼 퍼주기 복지 이것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봅니다. 동아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1월 2일 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남한엔 평창 손짓을 했고 미국엔 핵버튼을 위협했던 이 똥돼지 김정은이를 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 대화 제안, 미겨냥 핵단추 내 책상 위에 본토 타격 가능 압박, 한미동맹 흔들기 청와대 대화 용의 트럼프 지켜보자, 23명의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청와대는 이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하나하나 움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헌법 전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 인사들 북측 만나 크루즈선 보내겠다 제안, 최문순이 김진표 등 지난달 중국서 접촉, 북차관급 인사 만나 평창 참가 타진, 그래서 북중러 동맹에 대한민국까지 올라탄 것을 이 종북 간첩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한 동맹을 맺었고 일본과 미국을 고립시켜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북에다가 넘기는 이 작업을 임종석과 문재인과 23명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종북 간첩단이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줄줄이 오르는 치킨 햄버거 값, 지금 경제는 망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 인건비 부담의 가격 인상 불가피하죠. 새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이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체 KFC는 지난해 12월 이미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 가격을 평균 5.9%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지난해 11월 햄버거 등의 가격을 평균 5.8% 올렸다. 외식업체 놀부와 신선 설렁탕도 최근 주요 메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빵 하나를 5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저 차베스, 베네수엘라, 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러한 꼴로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운전석 노리는 김정은이 남 거부 힘든 평창 카드를 내밀었다. 대표단 파견용의 대화 공세를 취했다. 김정은이 한반도 운전석 노리고 있다. 대화 빠져라, 함께 전쟁 막자, 남북관계 지렛대로 미화 단판 전략이다. 제재 중단 등 향후 청구서가 관건이다. 핵반격 작전태세 항상 유지해야 미사일 실전 배치 등 핵폭주 예고된다. 지금 이렇게 만든 자가 김대중과 노무현과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핵의 노예로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게끔 미국의 빠르게 끝잡고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드는 저 주사파 간첩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고도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들은 개돼지입니다. 이미 개돼지가 되고 여적이 된 50대 언론사를 따라가는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북대표단 온다면 최룡의 김여정 어느 놈이 오든 이제 질질질질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6시간 만에 신중한 환영, 일단 대화 나누며 진의 파악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북핵 남북관계 수싸움 본격화, 청와대 조심스럽고 신중한 환영, 개떡이다. 니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미 이제 촛불 시위가 극성을 부릴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청와대 일각 예상 뛰어넘는 수준, 문재인 씨 신중 대응 필요성 강조, 빠른 시일 내 평창 당국자 회담 계획, 훈련 중단은 남북 간의 문제 아니다. 군 내부선 위장 평화 공세 가능성. 우리 군 장성 여러분, 441명의 장성 여러분,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발톱을 드러낼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훈련 취소입니다. 훈련 축소, 훈련 취소인데 이것이 나오기만 하면 그날부로 저놈들을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놈들은 종북 간첩단입니다. 미일 언론 한미 갈라놓으려는 의도다. 그건 맞는 말이죠. 중국, 남북 군사대화 수용 가능성,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샌드위치 시키고 이제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핵을 가지고 공갈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첫 단추를 저 주사파 노스코리아 스파이 임종석과 문재인 23명의 주사파 저 청와대 1급 비서관 이상 이 간첩단들이 지금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 절대안대가 60.7%, 검토할 수도 34.5%,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여적 이 동화를 봅니다. 이제 갤럽이고 뭐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50대, 60대, 70대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제 이 좌파 교육을 받은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퍼센티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응답률이 5% 10%밖에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 퍼센티지를 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 노름을 이들이 하고, 이들이 개돼지된 이 개돼지 같은 놈들이 개돼지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 해결 도움 전제한 선제 타격 20대가 47.2%로 가능하다. 가장 높다. 평창 때 훈련 연기 찬성 63.5%, 신뢰관계 쌓아가야 할 해외 정상 트럼프 56.4%, 아베 1.5% 그쳤다. 이건 뭐 지들 만들어내기에 나름이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핵무기를, 북한의 핵무기를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저는 더 많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한다면. 여론조사. 임종석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 왕세제 최측근과 한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그래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직접 소통 동의, 칼든 방안에 군사협력 논의 전망, MB UAE와 이면 계약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통합신당 지지율에 고무된 안철수. 이것도 고무줄입니다. 이것도 여론조사 기관의 임무를 줘서 통합신당을 한국당보다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한국당이 이제 지방자치 이 선거에서 완패하게끔 만드는 일을 이 통합신당과 함께 꾀하는 것을 이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짜고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속고서 또 그 여론조사 이 결과대로 또 전자개표기가 또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홍준표 씨 전자개표기의 위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님의 침묵이 곧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시급이 올라도 일자리 잃으면 무슨 소용? 불안한 알바생들 불안하죠. 최저임금 7,530원 시행 첫날 표정이다. 알바생 18명 중 9명 인상에 부정적이다. 자기들이 돈 많이 받아 줬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편의점 업주들 인건비 부담에 알바생 줄이고 심야 영업 포기, 무인 점포로 탈바꿈 늘어날 듯, 중기도 채용계획 못 세우고 고민. 그래서 고용은 급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도 완전히 꼬꾸라질 것으로 1년 내에 망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는 짓을 보면 20대 국회 기업 법안 1000여 건 중 690건이 규제 법안이다. 이제 공무원 만들어내면 규제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할 테니까 이 규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박용만 상의 회장 규제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간첩공화국이고 규제공화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고 이미 85% 정도 공산화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많다. 대한민국 진짜 거꾸로 가고 있다. 세계 시장 내다보면 눈앞이 깜깜하다. 무력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저 23명의 주사파 1급 비서관 이상급이 청와대를 장악해서 대한민국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군인들은 침묵하고 경찰은 침묵하고 검찰은 윤석열 같은 놈을 앞세워서 이 짓을 대한민국 죽이는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오호 통제라. 이 나라 어이할꼬. 자, 동화의 사설입니다. 김정은 평창 참가 대북협상과정서 한미균열 없도록. 이것은 글도 아닙니다. 한미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이를 어이할꼬.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을 동원한 핵시설 제거 위협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체제가 어렵사리 틀을 잡아가는 형국에서 김정은이 압박 풍선에 펑크를 낼 약한 고리로 문재인을 타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평창 대표단 파견 제의를 철저히 올림픽 차원에서 접근해 성사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균열이 나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으려 했지만 북한의 무시 전략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본격적으로 남북 협상에 나서게 된 정부의 외교 안보 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이제 촛불 시위, 이제 미국이 축소하거나 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하지 않으면 이제는 촛불 시위가 등장해서 이 올림픽 이 무대가
반미의 선전장이 될 것이 뻔하다. 저는 그것을 내다봅니다. 그것이 김정은의 모략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자가 23명의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종북간첩단, 주사파 간첩단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최저임금 오른 만큼 가격 인상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이제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경제가 망가진다. 이렇게 좀 정직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자살골을 넣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언론인들, 이 기회주의 언론인들. 자, 김정은이 평창 참가 이 타겟은 김정은이 반미 선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촛불 시위에 점화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담겨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과 또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저 임종석과 문재인 그리고 23명의 1급 비서관급 이상 이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이 꽃을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집구석에 처박혀서 한탄만 있다면 이 나라를 망합니다. 이제는 동화면세점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입시다. 모여서 이제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몰아내야 됩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찬탈한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태블릿 PC 사기와 또 부정선거로 찬탈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몰아내는 일은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는 1월 6일 날도 이제 저곳 동화면세점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문재인 퇴진을 외쳐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공격, 불시에 선제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 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 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헌특위 표류속 유일 보고서 그대로면 자문위원대로 흘러가게끔 돼 있다. 한국당 권력구조 논의에만 집중하고 경제기본권 등엔 무관심 일관, 특위 회의에도 잘 참석 안 했다. 민주당 자문위원 참고하겠다. 문재인 개헌안에도 반영될 듯하다. 이 도둑놈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을 훔치고 있는 이놈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 자르고 건배하고 민주당, 한국당, 신년 인사회에 이 여족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 여족들을 방조하는 자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김형호 씨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대한민국 시기에 거꾸로 돌리고 있다.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약자보호 시대적 요구는 알지만 과도하면 헌법 기본정신 놓친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과 일치를 시켜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썼어야 옳다라고 봅니다. 자문위 경제분과 총 6명 중 4명이 진보 성향, 개떡이다. 종북 간첩단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봅니다. 여당이 주장해 자문위 30명, 53명으로 늘컸고 헌법 비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해갖고 기본권 및 총강 분과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 종북 간첩단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사회주의 헌법을 모방한 이 계획경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마 사람 중심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단어로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 또 프롤레타리아, 사람이 프롤레타리아죠. 이 근로인민 중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또 여기서는 쏙 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문이 정작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는 결론을 못 냈다. 11명 중 7명 이원 정부제 지지, 2명 중임제, 2명은 내각제를 선언하고 있다. 임종석이 특사 앞두고 군수 내부들 잇따라 아랍에미레이트로 갔다. 야당 군 협력 갈등 수습용 아니냐. MB UAE 원전 이면 계획 없었다. 임종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내가 말 않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UAE 원전 수주 과정과 관련해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될 만한 금전적 경제적 거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임 실장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가 목표가 아니죠. 이것은 에드벌룬이고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미우리 중러 기업 통한 북석유 밀수 문서로 확인. 러시아 기업이 석유를 떼면 중국 기업이 북에 전달하고 대금을 러시아에 보내는 중개 역할을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결의를 위배하고 북한을 돕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중국을 향해서 동반자다,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여적질을 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형법 93조 사형에 처할 짓을 저들이 했습니다. 문제는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어서 저의 죄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은 문재인과 임종석은 여적죄로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삼겹살 회식 2과장 곤깃밥 하나 뺄 만큼도 안 걸었다. 그래서 배불뚝이가 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가용 타고 출근, 사무실 붙박이, 총 에너지 섭취량 4,170kcal인데 하루 5,491보 걸어 220kcal만 소비하고 있다. 운동하는 성인 매해 줄어든다. 40%만 일주일에 5회 걷기 운동을 한다. 2005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걷기 실천 3분의 2 수준 뚝이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지 건강해진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영호 과장의 하루,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출근길 900여 보를 걷는다. 오전 6시 45분 인천 자택에서 출발,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전 8시 성남 회사에 도착한다. 섭취 칼로리, 먹은 음식물 아침 식사 건너뛴다. 오전 업무 1200칼로리인데 오전 9시부터 12시 각종 사내회의 참석하고 커피 믹스 2잔 94kcal를 먹는다. 점심 식사 낮 12시부터 1시 30분 식사를 하는데 식당 왕복 800m. 그나마 이때 걷네요. 그렇게 해서 하루 에너지 섭취량 이렇게 되고 성인 걷기 실천율은 남성 여성이 이렇게 다 뚝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 문제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역세권 가까이 살수록 뚱뚱한 아빠 줄어들어.
왜? 걸으니까. 전철역까지 걷고 아래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운동 더 많이 하는데 한국 어르신 일본보다 신체 나이가 3.7세가 많다. 한국 간단한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는데 일본은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현상으로 일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는 정부. 그래서 조선의 칼럼 박성희 이대 교수가 썼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말해야 하는데 판관처럼 과거를 따지고 단죄한다.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면 미래 세대 부담 어찌 되는지, 전쟁 나면 어떡하나 물어도 정부는 미래의 생존에 침묵하고 있다. 여적 노스코리아 스파이 문재인과 임종석과 23명의 주사파 간첩들이 청와대를 장악해서 벌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미래는 없다. 오직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칠 일만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국내 정세입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분류하기를 즐겨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말도 세 가지 장르로 나누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사법적 장르, 현재의 가치를 논하는 제의적 장르, 그리고 미래의 정책을 말하는 정치적 장르, 그것이다. 법정에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과거 사건을 놓고 과거 시제로 다툰다. 이에 비해 정치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비전을 미래 시제로 펼쳐 보인다. 그들이 파는 건 꿈과 정책이다. 멋있게 들리지만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정치인의 말이 허황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간은 계속 과거에 머무는 느낌이다. 청와대 낡은 캐비넷 속 서류를 시작으로 국정원의 과거 자료가 파헤쳐지고 법원 컴퓨터의 파일도 열람되었다. 비밀 1급 비밀들이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인민위원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건설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킨 채 공론조사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이 1,500억을 임종석과 문재인에는 낭비했다. 이것을 저놈들 계좌에서 물어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청주의 공설운동장 건설하면서 발견된 북한 시체 5.18 때 들어온 439의 이 시체를 1호기에다가 태워서 보낸 거기에 김관진 이 안보실장이 황병서의 귀옛말로 잘 실어놨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했던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민영원단을 보냈었죠. 지금 이 선전장이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지켜보자. 중국 핵단추는 빼고 평창 참가만 부각하고 있다. 이 중국은 적국입니다. 명백한 적국입니다. 이 중국을 보고 동반자니 또 공동운명체니 이 한미동맹과 16개국 참전국들의 이 의사를 배신한 문재인과 임종석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이 쪼그라들고 국가주도 사회적 경제에 새로 넣고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간첩단이 각 부처에 들어가서 태스크포스로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헌법 초안을 보면 경제 전문가 사실상 체제 전환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아니잖아. 이 조사나 체제 전환을 시도 이렇게 써야지 이 나쁜 놈들아. 징벌적 손해배상제 헌법에 명문화하고 국가는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해야 된다. 자연자원은 국민 공동자산으로 포함하고 과도한 국가 개입 정당화하고 시장경제 근간 흔들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개돼지가 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합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안 중 논란이 될 노동권 경제 조항, 35조 2항의 무기 고용, 직접 고용, 기한 없이 고용하라는 거죠. 무한정으로 고용 형태 다양해지는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다. 35조 3항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 범위 불명확하다. 뭘 동일 노동이고 뭘 동일 임금이라고 하느냐. 35조 5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부당 해고는 법률 판례를 통해 막아야 한다. 노동자 사업 운영 참여 보장,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률로 정할 문제,
국가의 토지 불평등 방지 의무, 사유재산제와 충돌 가능성, 국가의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적 경제 개념 자체가 불명하. 지금 사회주의 혁명이 이것 하나로 하는데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 문재인이가 이 일을 임종석과 함께 23명의 주사파 비서관급 이상과 함께 이 짓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개돼지된 국민 여러분, 이제 당신들이 개돼지가 되어 김정은에게 노예가 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무기 계약, 무제한 계약하는 거죠. 경영 참여, 초안대로면 노조 천국이 된다. 무기 직접 고용이 명문화되면 기간 파견제 하도급 모두 위헌이 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초안에 명시가 돼 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 굴뚝시대 패러다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용하나 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불보듯 대한민국 경제 죽이는 일을 이렇게 백주대낮에 합니다. 왜? 5천만 원 개돼지가 되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50대 언론사 때문에. 그나마 조선일보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홍준표가 넉놓은 사이 청와대 여당은 좌편향 개헌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7일날 출발해서 21일날 납포됐다고 하고 27일날 돌아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원자들이 어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하나같이 시꺼먼 옷을 입고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갔다가 왔는데 아마도 주사파 내지는 종북간첩단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우리 요청에 3월 훈련 연기한 미국, 한국이 북 요구대로 움직이게 되면 한미 갈등의 남남 갈등 가능성, 일각선 벌써 훈련 중단 검토해야 이게 문정인이라고 하는 저 여적, 문재인이라고 하는 여적, 임종석 여적의 목표입니다. 훈련 중단 검토해야 그렇게 해서 반미 촛불, 미군 나가라 등장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선수단이 들어온 상태에서 반미 촛불이 이제는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극기가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불로 반미 촛불이 등장하는 신호탄을 이 똥돼지 김정은이가 쏘았습니다. 여기에 놀아나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중에 분개 안 하는 자는 개돼지입니다.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는 개돼지 언론사가 됐고 개돼지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여적의 언론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선일보가 바른 말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정은이 제재 압박 수차례 비난 구체적 극복 대책은 제시 못하고 전 인민적 총공세 벌여야 주장을 하고 있다. 북침투한 한류와의 전쟁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북 제재 타격이 커서 이제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반미 이것을 촛불 시위로 끌어내려고 하는 저 똥돼지 김정은의 역사를 봅니다. 핵을 22에 언급했고 김정은 6차례 신년사 중 가장 많았다. 이렇게 6차례 신년사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올해 핵 22에 언급한 것이 가장 많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일성처럼 회색 정장 따라하기 처음으로 인민지지 든든 표현했다. 남한의 최문순이가 북한의 문웅이를 만나서 2주일 전 중국서 평창 참가 접촉했다. 이게 강원도지사니까 평창에 와라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죠. 김정은 평창 참가 시사하자 청와대 시기 장소 형식 관계없이 대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환영 입장 미국과 협의 거친 것이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협의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달 15일엔 중국 쿤밍에서 6월엔 평양, 10월엔 강원도에서 남북축구 교류도 합의했다. 여권 대화 시작됐다 들떠 지난 1년 북도발엔 묻지마 기류. 이 종북간첩단 주사파 23명이 청와대를 장악해서 저 사람들을 퇴거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제재로 인한 비핵화대화 아닌 핵 완성 전제로 한 북의도에 성급하게 말려들 우려도 지금 말려들고 있죠. 자유민주를 파괴하는 종북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과 최문순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재 거세지자 북한 평창을 선전장으로 활용할 듯하다.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황병서 최룡해 김양권 다녀간 후 NLL 교전, DMZ 사격 등 도발을 했다. 지금 이 짓거리를 합니다. 이 짓거리를. 2014년 천안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 최룡해 김양권 깜짝 방문했다. 12시간 방문하고 1호기 몰고 와서 그해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1월도 2일째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꽃들이 인간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와 자유도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지금 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꽃을 다 짓밟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헌법도 좌향좌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 헌법에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이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죽이는 현장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 초안, 국회도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에 끌려가듯이 주사파에게 끌려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체제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 보수진영 무관심 속에서 좌편향 반시장 조항 대거 포함되어 있고 김형호 자문위원장 국가주도 강조한 사회주의적 개헌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것이 촛불 반란, 촛불 집회 때 등장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헌법 조항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사파 여적 임종석 문재인의 공산화가 지금 차곡차곡 하는데 저것이 이제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될 것입니다. 산자부 장관 올해 수출 증가율이 15.8%에서 4%대로 줄어든다. 한국 수출 급격한 추락 예상, 신3고 보호무역주의 등 영향이다. 이게 보호주의 영향이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안보를 죽이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산자부 장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주사파고 종북 간첩단이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라고 하는 말을 못할 따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갈라치기 미국엔 핵단추가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고 남한엔 평창 대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의 분리대응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올림픽 관련 메시지에 환영한다. 북중 동맹에 올라탄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는 것입니다. 저자가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반자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공동 운명체다. 북중 동맹에 올라탄 현상에 의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을 내치고 중국과 북한을 평창올림픽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 역사를 저 주사파 간첩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 똥돼지 김정은이가 핵을 가진 자의 오만 평창 갈 테니 한미훈련 중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임종석과 문재인 저 주사파 간첩들은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이 자들이 김정은 신년사 분석 전문가 정부가 북한 참가 집착하면 한반도 운전대에 넘겨주게 돼. 이 넘겨주려고 하는 짓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평창 참가 공짜 아니라고 못 박아 돈 내라는 것이죠.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어쩌면 저 흥진호에다가 돈깨를 달러를 싣고서 갖다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